자, 드디어 안 올 줄 알았던 5월 파이널이 왔군요. 바로 1번 문항부터 들어갑시다. 조건이 조금 복잡하지요. 다음 사례의 원칙을 적용해서 판단하라. 그러면은 사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때 논증할 때 원칙을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판단할 때 A씨 당국은 사례에 있는 방안 1과 방안 2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뭐 관점 선택형적 대안 제시형이나 또는 관점 선택형이 되는 거죠. 두 개의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추가적 조건이 붙었지요. 세 가지 원칙, 즉 두 번째 박스에 평등 원칙, 차등 원칙, 공공복리 원칙이 있는데 세 가지 원칙 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주어진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선택에 대한 근거 또는 논증을 제시하거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중심적으로는 관점 선택형 또는 관점 선택형적 대안 제시형인데 부가적으로 우선순위를 제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해서 논증할 때는 원칙도 세 가지 자료도 모두 활용하라는 게 기본적인 조건이지요. 그러면은 그에 맞게 답변 항목을 구성하면은 먼저 도대체 어떤 사례인지를 또는 어떤 사례가 어떤 문제 상황이 있고 어떤 관점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례를 분석하시고, 그러면 사례 분석은 몇 자 정도가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150자 정도가 적절하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라고 했으니까 세 개 원칙 간의 우선순위, 1번은 뭐가 와야 되고 2번은 뭐가 와야 되고 3번은 뭐가 와야 된다라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나의 주장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에 대한 근거가 따라 붙어야 되겠죠. 논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요 경우에는 심층 논증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심층 논증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논증하면은 150 곱하기 2 하면은 약 300자 정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지요. 선택한 방안을 옹호해 주시고 심층 논증을 하는데, 심층 논증할 때 뭘 활용하라는 게 조건이에요. 원칙도 활용하고 동시에 자료도 활용하라는 게 조건이죠. 그랬을 때 원칙은 3개니까 세 개 원칙을 모두 활용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옹호를 몇 개 정도 최소한 해야 될까요? 2개 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옹호 2개 해주면은 250 곱하기 2는 500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고민스러웠을 터인데, 네 번째 항목. 예컨대 이란을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이안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네 번째 항목은 이안에 대한 비판과 그 다음에 심층 논증이 따라 붙어야 되겠죠. 그러했을 때 비판, 그에 대한 심층 논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원칙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심층 논증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근데 원칙은 순서가 있지요. 1바, 2바, 3바. 따라서 원칙을 적용해서 비판한다고 한다면은 이 비판의 내용은 어떨 가능성이 높냐면은 옹호의 반대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요 케이스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해요. 옹호를 하나만 하고 비판을 하나만 하던가 요것도 가능하고, 또는 옹호를 두 개를 하고 비판을 아예 안 하던가, 이 두 가지 모두 케이스가 가능해요. 즉 옹호를 두 개 하고 비판을 하나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반대말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튼저튼 3, 4번 항목은 500자가 될 터이고 500에 800에 950자 분량 딱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는 우리 수험생들의 주장이고, 주장에는 무조건 근거가 따라 붙어야 된다. 요거 잊지 말자라는 거 꼭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 잊지 말자. 조건. 원칙과 자료를 모두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논제에 나타난 조건이니까 조건은 잊지 말고 충족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례는 그냥 도시가 작살이 났죠. 창궐 해가지고 뭐 죽고 유언비어도 떠들고 그래서 못 돌아다니게 봉쇄했는데 해결이 안 된 상황이지요. 그 상황에서 간신히 백신이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이 이란 무작위로 추첨해서 백신을 배분해야 될 것인가, 이안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배분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사례를 분석하면은 백신 분배 방식 문제이다, 이 사례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란은 무작위로 추첨해서 분배하는 것이고, 이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것인데, 이러한 분배 방식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에 대한 상황 정리죠. 상황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패스트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많이 죽었고, 유언 비어도 떠도는 상황에서 도시를 봉쇄했는데 효과를 못 보고 그 상황에서 수입 백신마저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칙을 본다면은 평등 원칙은 구성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게 평등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차등 원칙은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차등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고, 세 번째 공공복리 원칙은 공중보건을 증진시키거나 사회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게 공공복리 원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 이러한 원칙이나 무엇에 대해서 정의 또는 규정을 하고 있는 정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정보의 개념 정의나 설명이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말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컨대 평등 원칙은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라고 평등 원칙을 규정했다고 칩시다. 물론 저렇게 이해하는 입장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 평등 원칙을 이렇게 규정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저게 맞나? 의심하지 마세요. 저게 맞아요. 모든 시험에서 주어진 언어리에도 마찬가지고 추리논증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텍스트는 참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그것만 좀 조심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원칙을 정의하였고, 그 다음에 자료 3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무작위 추첨 방식의 경우 어떠한 결과,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정보죠. 그러면은 첫